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도에서 제출된 의견이나 법안을 처리하는 충청북도 의회가 7월과 함께 또 하반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과연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문희 충청북도 의회 의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뭐 7월이 시작됐으니까 도의회도 더 바빠질 것 같고 어쨌든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 박문희 의장입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도의회도 잘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도민 여러분 모시고 의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 1년 동안 임기를 이제 해오셨고요. 후반기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1년 동안 펼쳐온 의정 활동 좀 소회를 밝히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 과거와 같이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나름대로 수해 현장이라든가 또 민원의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고 우리 의원님들 31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그 의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이끌어 왔습니다. 네, 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해야 된다. 사실 예. 상당한 사회적인 이슈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네. 올해가 바로 30주년이 되는 때였잖아요. 네네. 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10년 될 때, 20년 될 때, 뭐 100년 될 때 이런 숫자의 의미를 또 우리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30년 올해의 그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또 소감은 어떠신지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기념식을 쭉 해왔는데 올해 30주년 해는 더 저희들한테 의미 있는 한 해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난 2020년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1년도에 세웠던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의회가 독립이 되고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여러 가지 뭐 변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30주년 기념이 되는 해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데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잠깐 질문이 들어간다면 네. 지방자치 부활하고 지방정부가 충분히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재정도 좀 독립을 시켜줘서 우리가 네. 재정 심의권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재정에 대한 어떤 그 의회 내에서 재정을 다시 세우는 그런 독립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정을 세우면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재정의 독립성은 갖춰지지 않았다. 또 이제 문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모든 규칙은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9일 날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령이 하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나 또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지들도 역시 아직까지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가 30주년인데 네, 아직도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30주년을 맞아서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있으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 활동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일 너무 많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네. 지방경찰제법도 사실은 다시 세워져서 자치경찰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7월 1일부터 이제 그런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충북도 내에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추구해 왔는데 그 사업이 국가로부터 예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타 심사를 면제받은 부분도 하나의 우리한테는 큰 이슈였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 좋은 일이었었다라고 하는 거. 또 방사선 가속기 청주 오착 유치 관련돼서도 사실 저희들 도로 유치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고 노력해줘서 우리 충북으로 유치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환영해야 될 만한 일이고요. 네. 또 이제 주민 발의 청구 조례 그 농민 공익수당이라는 것을 주민이 좀 만들어서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요. 또 수해 현장 피해를 다니면서 정말로 직접 느껴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들도 맛봤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절 그 도심 통과 광역철도 문제 네. 그 부분도 1차에 빠졌던 거 2차 6월 말 발표에서는 대안이지만 조건이지만 그래도 반영을 시켰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의를 갖습니다. 네, 어떻게 도의회가 활동해 온 거 예. 1년 동안 평가 좀 내리신다면 한 몇 점 정도? 누구나가 뭐 자기가 한 일 잘했다고 그래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평가는 우리 도민들이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적어도 32명의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 활동한 것만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방역 문제라든가 또 내지는 현장의 민원 문제라든가 민원인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참 평상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민원인들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던 부분에서는 제 나름대로다가 좀 보람이 있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네. 앞으로 어떤 그 계획이 좀 있으신지 사실 아직은 지금 시행 그렇죠. 그 초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 박자가 잘 맞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치경찰위원 선임 또 우리 도의 자문위원들 이런 것들이 전부 조례로 만들어지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례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치경찰법을 지난번 조례 만들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전국에서도 우리 충북이 가장 좀 뭐라 그럴까 논란이 가장 심했던 그런 조례 아니었었는데 시기가 임박해짐에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 없이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냥 부랴부랴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네. 도지사가 제의요구도 하고 우리 제의요구를 철회하기까지 많은 저하고 원내대표, 대변인 네. 이런 분들하고 노력해서 집행부에서 철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제의 철회를 해서 다행스럽게 조례는 통과됐습니다마는 조례 내에 조례가 만들어져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아마 조례는 재정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네. 이러다 보니까 지난 7월 13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죠. 20일 날 네. 본회의를 예.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요걸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 많은 한 15,000명 가까이의 서명을 받아서 네. 주민 청구 조례를 신청한 겁니다. 주민 청구 조례를 신청했는데 그 신청을 할 때 그냥 서명지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조례안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조례안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조례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네. 심의를 해서 그게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집행부에서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또 반발이 생기고 이래서 의회로 다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의회에서 한 7, 8번, 제가 알기로는 9번 정도 토론을 거쳐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상임위 통과일 뿐이지 20일 날 본회의를 통과해야 네. 이게 이제 완결되는 상황인데 그 조례안에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어도 아까 농민공익수당처럼 상위법에 어긋나서 집행을 못하는 이러한 상위법. 내용이 네. 예, 조례 안에 지금 삽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더라도 그냥 조례대로다가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주노총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거쳐서 협의해야 될 네. 사항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도에서 반대하는 내용도 이제 상위법에 위배된다. 지금 이 그렇죠. 문제를 가지고 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법제처에서 네.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준 거예요. 지급할 수 없다라는. 네. 이 지금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떤 분들입니까? 생활임금이죠. 말 그대로 네. 기존 최저임금에서 너무 적으니까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추가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모직들, 네. 계약직들 네. 이런 분들의 보수가 너무 작으니까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요구가 관할관청에 소속돼 있는 출자 출연기관의 공모직 내지는 계약직 이런 분들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개가 노조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조원들한테 생활임금을 더 추가해서 달라. 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14개 시도가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1, 2번은 출자 출연기관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한테 주라고 돼 있고 3번은 관에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 네. 수탁업체의 종사원들까지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탁업체의 종사원들까지 주는 것은 일반인들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건 맞지 않는다라는 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예,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11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 취임 후 네.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도의원으로 활동하신 지가 4년이 이미 지나신 상태였잖아요. 6대 도의원이셨죠? 아니, 9대였어요. 9대 도의원이셨고 예, 예, 예. 또 10대는 잠깐 쉬셨고 네. 11대 도의원으로 이제 선출되셨다가 네, 도의장을 수행하신 건데요. 예. 일반 도의원으로 이렇게 도의원으로서 활동할 때하고 의장직을 수행하실 때하고는 좀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31명을 대변하는 게 도의회 의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도의회 의장은 31명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해 주는 역할. 그러면서 대외적인 문제들을 정리해서 해결하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 각종 민원 현장 여러 군데를 다 관장해서 이게 이제 도의원으로 생활할 때는 내 지역구,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에서만 의정 활동을 하면 되는데 네. 도의회 의장은 충청북도 전체를 다 다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그런 일이 의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은 어떤 건가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네.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이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인터넷을 구입을 못한다든가 또 그렇죠. 장비가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수업을 듣기 힘든 수업을 경우도 들을 있을 수 수 있고요. 없는 네.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 예, 그런 조례를 만들었죠. 나름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네. 오히려 더 바빴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지금 사실 의원님들 나이로 본다면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이 뭐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했던 세대는 사실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학생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그 아시고 예. 생활 현장에 뛰어드셔서 이제 뭐가 필요하겠구나 예. 이런 것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예. 국회 의결 후에 이제 조직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예. 요거는 지금 인원을 조금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지방자치법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추가한 건 아니고요. 네. 조직 정비를 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의장이 되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 기사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개가 의장의 활동을 취재하는 사진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외지에 나간다든가 뭐 다른 군에 나갔을 경우에는 따로 오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또 활동하는 부분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요. 기록 문화를 예, 담당하시는 분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카메라 기사분을 한 분 더 채용했고요. 또 입법정책관실을 우리 장선배 의장이 있을 때 네. 이걸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인력 보강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정책, 조례, 또 뭐 연구 이런 것들이 실적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시간 선택제 직원을 4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4명을 더 추가했고 또 이제 교육청 우리가 이제 뭐 도청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전문 지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들을 교육 공무원들을 또 2명을 더 보충을 받아서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각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충실하게 해서 네. 우리 상임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8명을 고용하셨어요. 네. 네. 더 많이 발로 뛰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뭐 민원 해결을 위한 발로 뛰는 민생 현장 확인 50회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네. 뭐 수해 피해 지역 지원이라든가 또는 충청북도 산하 출자 출연 기간 애로사항 청취, 예. 소규모의 의정 활동 추진 등해서 뭐 상당히 그 많은 횟수를 지금 적어 주셨어요. 네, 일단 그 민생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느낀 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출자 출연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충청북도 각 도처에 산재돼 있거든요. 거길 거의 다 돌았어요, 제가. 돌아서 직원들하고 식사라도 하면서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규제가 덜할 때라서 식사하면서 애로사항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이 대개가 청주에 거주하면서 발령이 걸리 나면 거기 가서 뭐 간사나 이런 데 묵으면서 어려운 또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직원들은 그런 애로사항 듣고 지사하고 협의해서 도청으로 다시 불러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들이 할 일이다.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래서 이제 그런 출자 출연 기관 또 뭐 연구소 또 내지는 뭐 여러 군데를 그렇게 다니면서 일일이 다 민원 정치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이 마음이 편하게 민원인들을 상대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정말로 뭐 한 가지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사기를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다녔고요. 저는 왜 그렇게 요즘 다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이잖아요. 예. 어차피 잘 살고 계시는데 왜 그분들을 챙기나 했더니 그분들이 민원인을 대해야 되시니까 그렇죠. 조금 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럼요. 예, 그런 예. 면에서요. 예, 예. 그 수해 피해 지역에 예. 지원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아직까지 이제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작년 예, 작년 피해본 7월 17일 북부 지역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마철에 왔던 네, 네, 피해 네. 지역인데 북부 지역도 그렇지만 사방 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피해들을 많이 봤는데요. 뭐 이 용담댐 네, 관련해 가지고 네. 대청댐 수문 열어서 피해 본 내용 이런 것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그리고 비는 또 더 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 법의 체계를 바꾸든지 네. 아니면 관공서에서 조례를 바꾸서라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1억짜리 예산을 예를 들어 청주시에 내려보냈다. 그럼 청주시에서는 또 추경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몇 달 걸립니다. 추경하고 난 다음에 구청으로 내려가죠. 네, 네. 그럼 구청에서 그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입찰 보는데 또 몇 달 걸려요. 그렇죠. 면에 또 내려가면 또 걸려요.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일선에서 피해를 보고 관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목이 빠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민생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네네. 이게 어떤 절차를 줄인다는 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게 필요하지만 쉽지 예. 않기도 하죠. 예.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어른들 속담에 이게 뭐 기다리다 뭐 어떡한다고. 이게 응?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인사발령 나고 그렇죠. 이렇게 또 조직이 바뀌고 이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농지가 망가졌다. 그러면 가을까지 아니면 겨울에라도 다 복구를 해서 그 이듬해 농사 짓는데 무리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게 복구가 안 돼가지고 올해 농사를 못 짓는. 그러면 과연 기관에서 보상해 주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그게 이렇게 원활하진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응원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힘겨운 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절차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절차 때문에 못 받고 있어요. 이런데 얼마나 발이 동동 타시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철도 반영 촉구는 뭐 시민단체와 함께 하셨잖아요. 예, 예. 소기의 목적은 지금 이루신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지금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봐야죠.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이제 어. 국토부에서 뭔가 결정을 또 내려야 되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도심 통과에 도심에 정차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가 아니고 네, 이런 내용이에요. 도심 통과 광역 철도망을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1차에서 빠졌습니다. 네. 우리 충북 청주시 통과하는 것이. 그랬죠. 네. 네. 1차에서 빠지고 결과적으로 2차가 6월 말경에 발표할 것이다. 최종 발표. 그때 서명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1차 이제 그거는 1차에다가 저희들이 네. 서명지 다 갖다 줬는데 1차에서 빠졌으니까 최종 결정은 2차 6월 말경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심철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민사회단체, 의회, 집행부, 청주시 해서 청와대, 국회, 당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노력한 결과가 국토부에서 6월 말일경에 발표한 내용이 기존 노선과 청주시 도심 통과 노선을 네. 두 가지를 놓고 용역을 실시해서 BC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고
최종 발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는 일어났다. 사실 그 뉴스에서도 이제 그런 뉴스들을 계속 예, 접할 수가 예. 있었거든요. 예. 그나마도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네.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통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 보겠다 계획을 예. 이제 이런 입장이죠. 이제 용역을 하면 기존 노선에 대한 BC, 네. 또 저 도심 통과에 대한 BC를 가지고 높은 쪽. 근데 이제 지난번에 건설청에서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저짝 그 원 노선으로 갔을 때 BC가 4.8. 우리 도심 통과했을 경우에는 8.7. 이래서 이미 BC가 높게 나오는 것은 도심 통과라는 것이 네.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C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러면 도심 통과 노선은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지들이 자신하는 거죠. 네. 오늘 그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네. 조례 제정이라든가 뭐 이런 민생 현장 탐방이라든가 또 불편한 것들 없나 이런 거 돌아보시고 또 시민단체와 함께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힘을 모으기도 하고 이런 다 알고 있으실 텐데 학술 활동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있습니다. 예. 자, 이 학술 활동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1년 동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선 당장은 지들이 이제 학술 활동보다도 이제 연구 용역을 주고 용역을 주는 예, 연구군요. 이제 네. 지들이 자체적으로 학술 활동하는 건 거의 내용 파악해가지고 토론회. 토론회는 뭐 수도 없이 네. 일주일에도 거의 뭐 한두 개씩 이렇게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토론회를 하는데 네. 이제 거기에 돌출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들이 이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연구하고 네.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조례 제정할 것은 조례 제정을 하고 그런데 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연구 용역을 준 것은 충북개발원에 준 건데요. 농촌 인구 늘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인데요. 여기서 뭐 숫자까지 발표드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어찌됐든 농촌 지역에다 살고 계시는 우리 농가의 주부들한테 네. 아이를 낳는 농가의 주부들한테는 일정 부분 뭐 최저임금 정도라도 지급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다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충청북도에서만 충청북도 돈만 가지고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가부하고 협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 주기는 어렵잖아요. 네, 또 그 네. 문제가. 그러면 우리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좀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좀 하고 그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농촌 2035년이 되면 1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네. 소멸된다는 거예요. 2032년도에요. 2035년. 그 연구 용역 나온 게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멸 시군에 대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을 네.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 용역이 나오면 조례 제정해서 집행해 보려고 그래요. 네. 아유, 바쁘시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예. 단계별 지원 모델에 대한 관심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청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 내에서 조금 비켜져 있는 그런 느낌을 늘 받아요. 그래서 그 교육위원회는 거기 전문위원들이 교육청에서 파견이 돼 있고요. 또 교육위원회 우리 전에는 9대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위원은 별도로 선임을 해서 네. 선출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교육청에 대한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다 교육청의 교육감의 의도대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는데 11대에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제가 이제 김병훈 교육감이나 또 교육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학교 밖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필요하면 조례로라도 네.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많은 논의를 했죠. 뭐 시간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네. 교육청하고 늘상 협의하고 상의해가면서 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느냐 네.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1년 동안 한 내용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아, 그랬어요? 금세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1년 중에요. 예. 그 환경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예. 환경 농업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하겠다 예, 예. 하셨는데 무산됐었잖아요. 예, 예. 뭐 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농림환경위원회죠. 쉽게 얘기해서 네. 명칭은. 농림환경위원회인데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환경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네. 공약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 부결이 됐기 때문에 뭐 다시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내가 있을 때 무슨 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보훈하고 싶어서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의원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기 마치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네. 농림환경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내가 퇴임하는 것이 맞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네.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델타 바이러스 등등등 해서 뭐 상당히 지금 아직이라는 표현이라보다는 지금도 정말 조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진짜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뭐 터져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좋으실지, 어떻게 조금, 어떻게 불편함을 좀 덜하게 해드려야 될 수 있을지 연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했죠. 예.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 수급의 문제를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많다. 네. 증상자도 많다. 이제 이렇게들 자꾸 사회에서 몰아가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얘기는 그럼 왜 우리 백신 안 놔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수급을 최대한 빨리 하는 네. 것이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제일 좋은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일반적으로 뭐 이 사회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좀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같이 협조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협조해주면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도의회에서 뭔가 좀 해주실 건 없을까요?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일단 집행부에 어떤 결정이 좀 그렇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들은 뭐 결정 권한이 전혀 없어요. 중대본회의 결정과 또 이제 권한은 광역단체장이나 거의 뭐 광역단체장들이 하는 거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역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네네. 농촌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35년도에는 몇 개 일곱 개 시군. 7개 시군은 네. 소멸 위기라고 말씀하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지금? 예. 야, 그렇다면 이제 농촌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농촌의 장점들이 또 있는데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잖아요. 도시의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몇 프로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계속 나오는데 농촌에 가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가면서 네.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농촌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울 수 없게끔 지금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정리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거냐? 그건 뭐 막연하잖아요. 언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촌 인력을 도시의 젊은 세대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한 게 없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대책을 지들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술 활동에 예. 이제 이건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예. 또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 선거가 있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죠. 의회 역할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뭐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의회 의원들이 후반기 말 되면 사실 자기 선거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의정 활동이 제대로 안 돼요. 의정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일이 잘 될 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네. 일이 잘 안 될 때는 더 바쁘거든요. 더 바빠서 내년 그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어차피 정당 공천을 받아서 선출직에 당선되신 분들은 정당의 명예에 그래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면서 뭐 저 역시도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지금도 틈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장 하셨던 분들이 출마 계획을 갖고 있긴 하던데 예. 의장님은 저는 아직까지 아무 계획 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 의회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 또 관심 갖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어느새 시간이 다 흘러서요. 끝으로 예.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그리고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충북도의회가 행복한, 우리 도민이 행복한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와 도청과 그리고 교육청 수장들이 늘 만나서 협의하고 상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반기 의회 도의장으로서 남은 1년 또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모시고 올해 하반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충청북도의회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민생과 함께하면서 충청북도의 발전을 이끌고 지원하는 충청북도의회 기대하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